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까요? 그 연습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내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의총 관련해서 소식을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일단 나름대로 결의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전달을 하고 전달을 했군요.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의총에 와서 좀 말을 해달라, 예.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왜 비공개냐? 공개리에 토론을 하자. 예. 이런 맞서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원들은 결의문을 보니까 네. 당대표의 그간 언행이 예. 굉장히 심각한 일탈이 있었다. 그리고 절대 다수 의원들은 대표가 즉각 사퇴해야 된다. 그것을 촉구하고 있고 예. 또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될 경우에 즉각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각 사퇴가 2번이나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의원들은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결의안을 줬는데 이게 또 강제성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의원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당무 전반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끝이지 뭐 누구를 물러나라 이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예. 당 대표가 물러나려면 물론 이제 자진 사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면은 유일한 방법은 당원 소환제라는 예. 제도가 있습니다. 예. 당원 소환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나 당직자를 파면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군요. 한 번도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의총에서 발언을 한다고 하네요. 네. 5시에요. 그러면 지금 약 한 15분 뒤에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혹시 연결이 가능하면 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공개리에 발언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지 예. 아니면 비공개로 하기로 됐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좀 궁금한데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좀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를 보면은요. 예. 기존의 정치문법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예.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구나. 보여지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거리를 두고 윤석열 후보가 홀로 서기의 일환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의원들이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이준석 대표는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개월 이상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갈등을 겪어왔는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의 역사 엄지민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갈등이 결국 오늘 공개적인 탄핵 제안까지 나오며 폭발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누구 하나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치킨 게임처럼 두 사람의 힘겨루기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여름 윤 후보의 기습 입당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식 입당은 7월 30일이었는데요. 당시 8월에 입당하겠다던 윤 후보가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꾸면서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이준석 대표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가 아닌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입당 원서를 받고 있지요. 이런 상황은 당대표 패싱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8월
출발하는 그 경선버스에 제가 주장했던 그런 경선버스론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화답해 주셨고 네, 이렇게 패싱을 당한 이준석 대표, 감정은 상했지만 당시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었던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입당만으로도 그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치열한 승부를 펼친 끝에 경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에게 선거 비책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직접 전달하면서 감정은 풀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여부 등을 두고 윤석열 측근들과 갈등을 겪었던 이준석 대표. 결국 페이스북에 이런 글 하나를 올리고 당무를 거부하고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로 울산에서 3자 회동이 이뤄졌고 김종인 위원장도 선대위에 합류하며 갈등은 봉합됩니다. 이후 두 사람 커플로 빨간 후드티를 입고 부산에서 선거 유세도 했고요. 또 대학로에선 함께 달고나 뽑기에 도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의혹 대응을 두고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대응을 지시하자 조수진 최고위원 이런 항명성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윤 후보의 지시만 듣는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민주주의라는 말로 넘어가려 하자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원장직을 먼저 던지고 돌아섭니다.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저는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에서 모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당대표와 대선 후보로 손을 꽉 잡고 뛰어도 시간이 모자랄 대선 전국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이 제출됐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널지 아니면 극적인 봉합으로 고비를 넘길지 국민의힘 내용 사태가 이번 대선의 최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5달 정도의 스토리를 저희가 봤는데요. 갈등을 겪다가 봉합되고 다시 또 갈등을 겪고 이제 그 갈등이 거의 악화일로를 걸어서 이제 사퇴 요구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30대 당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장점이 많은 분이죠. 일단 2030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그 장점이 많은 걸 갖고 있지만은 네네. 그래도 그동안 나타난 점을 보면은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대표하면은 당의 어른 아닙니까? 예. 물론 젊기 때문에 어른으로 인정받기는 좀 그 나이상으로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네. 그래도 그런 어른의 이미지를 확립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어떻게 보면 목숨 거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신을 향한 비판들은 전혀 참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것을 욕설을 포함해서 말로 이렇게 넘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점들이 이준석 대표의 장점들을 지금 흐리고 있다, 가리고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눈앞에 작은 싸움은 잘하는데 큰 승리는 놓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예. 뭐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준석, 김종인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김종인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선거에 지든 이기든 떠나면 그만이지만은 이준석은 선거에 이기든 지든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계속 남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하고 거리를 두되 적극적인 협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뭐 별개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성공이 아닌가. 아마 윤석열 후보 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오전에 그 의원총회에서도 사실 윤석열 후보 측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인사권 가지고 좀 부딪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 이철규 전략기획 부총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권영세 사무총장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두 사람 왜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하느냐. 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은 이철규 그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여름에 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그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명 권고를 했었죠. 탈당 그랬군요. 권고를 했었죠. 예. 그 앙금이 있었고 예. 또 이철규 사무부총장은 지난 3일 위원총회 석상에서 네. 뭘 하나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걸 공개했냐면은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하고 이제 백브리핑을 하면서 조수진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가 사퇴를 하면은 안철수 대표를 최고위원으로 네. 그 데리고 오겠다라고 한 그 예, 브리핑을 예. 공개한 사람이 바로 이철규 아. 부총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앙금들이 상당히 둘 사이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요소들이 임명 반대를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는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했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전 위원장이죠. 오늘 그 새로운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수 의원이 과거 2012년에 대통령 캠프에 상황실장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 당내에서 인선하는 데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원래 이 총괄본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반적인 후보의 소위 모든 일정도 조절을 하고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홍보도 관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네. 개편안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개편안은 받아들이면서 지금 위원장님하고는 결별을 선택한 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내가 알 리가 없죠. 후보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네, 지금 들어보면 선대위 개편 방향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됐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왜 결별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가만히 보면 같은 내용인데 네. 우리가 생각이 같은데 왜 결별했을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다음을 찾겠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지난 8월에 그 우리가 기억하지만 조은산이라고 예. 시무 7조 맞습니다. 쓴 그분하고 네. 그 윤석열 후보가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 예. 조은산 씨가 물었다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에게 당신은 한 대 맞으면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케어를 노리는 타이슨이 될 것이냐 네. 그랬죠. 이렇게 예.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때 네. 윤석열 후보의 대답이 타이슨이었습니다. 망설임이 네. 없었다 그랬죠. 예. 하지만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타이슨과 같은 인파이터 복싱을 했느냐? 전혀 아니었죠. 그렇군요.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오히려 아웃복싱을 했었죠. 그렇다고 메이웨더처럼 아웃복싱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메이웨더하고 그 격돌했던 코너 맥그리거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발언 드는데 실수들도 좀 많았고. 네. 예.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다음을 찾겠다. 네. 인파이팅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김종인, 이준석 도움이 아니라 홀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종인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어쨌든 선대위가 해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가 한 유명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또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할 때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좀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게 지정학적 요소로 지정학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수입 대비 지출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주식을 더 못 사게 될 다시에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라서 이거는 대선 후보 단계에서 제가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이거는 어느 게 맞다고 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시장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실력 있는 정부는 개입을 해도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입하니까 개입을 좀 많이 해도 문제가 없을 테고 실력 없는 정부는 하면 할수록 경제에 마이너스만 주니까 잘 모르면 끼어들지 말라 이거죠. 윤석열 후보께서 무슨 3%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셨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에 나갔을 적에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이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여론을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 나가는 거를. 기자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프로TV 우리 선대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가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 시장 또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해서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어디에 출연하는지 잘 몰랐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앞으로 자신이 메시지하고 그런 일정을 담당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허술한 예. 그 사례가 단적인 케이스인데 사실 삼프로TV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도 잘 안 하겠다라고 예. 이렇게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법정 토론 외에는 잘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자리는 갔다는 거. 그것도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경제 분야에 가서 이렇게 그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마이너스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같은 주제로 나온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이런 후보들에 비해서 그 좋은 기대할 만큼 네. 성과를 못 거둔 네. 거거든요. 그 예상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김종인 당시 전 위원장도 몰랐다. 당시 그리고 위원장이었는데 몰랐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게 어떤 프로인지 충분한 그 정보 없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얼마나 선대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그렇네요. 라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진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도 좀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기존 선대위가 기획했던 건데 청년 간담회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피커폰으로 참석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널리 알려진 사건이죠. 이거를 그 주최한 측이 국민소통본부죠. 박성중 의원이 그 주도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선거 전에 한 건 올리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잘 보여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소통본부에서 하는 건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청년대책이라든가 전혀 상의 없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보도 비서실과도 제대로 일정 소통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선대위가 얼만큼 엉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예. 또 나왔습니다. 12%까지 올랐네요.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그 NBS 전국 네. 지표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6%,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하락했죠. 예. 윤석열 후보는 28%로 갔고 눈에 띄는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12%로 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심상정 후보가 2%로 3%포인트 떨어졌는데 예. 결국 이재명, 심상정 표가 지지율이 한 3% 정도씩 떨어져서 그것이 안철수 후보한테로 갔다. 네. 윤석열 후보는 현상 유지를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그 MBS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를 보면은 연령별로 보면은요, 예. 70대 이상만 한 자릿수고 네. 나머지 전 연령 중에서 10%를 넘었습니다. 네. 골고루죠. 예. 지역별로도 호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10%를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연령층 그리고 지역 골고루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여기서도 좀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는 있었어요. 여론조사에서. 요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네. 그 여론조사는 MBN이 RN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 32.3, 안철수 43.5. 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적합도를 물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를 써놔서 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 지지 후보를 물은 거고 예. 그러면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경쟁력을 물었더니만 그 조사에서는 윤석열 35.8, 안철수 43.3. 역시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도 더 있는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고무되는 그런 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안 후보의 호감도, 비호감도에 관련해서 또 조사가 나왔는데 또 긍정적인 조사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그건 이제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예. 이제 여론조사를 왔다 갔다 해서 좀 예, 예. 설명할 때 헷갈리시겠습니다만 호감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42%입니다. 가장 예. 높습니다. 아. 비호감은 54%로 가장 낮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호감도 높고 비호감도 낮은 이런 유리한 조건을 차지했는데 예. 단 안철수 후보의 결정이 뭐냐면은 지금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라고 예. 이 지지 강도를 물었을 때 지지 강도.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지지 강도가 계속하겠다라는 응답이 한 79%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안철수 후보는 지지 강도가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군요. 63%가 지지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직은 소수 정당의 후보의 그런 한계 혹은 뒷심 부족이 생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장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를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또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원 규모도 그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무슨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뭐 재정 문제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 또 지금 임플란트까지 이런 좀 생활에 좀 가까운 그런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탈모에 대한 것은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들한테서 굉장하게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임플란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65세 이상에게 두 개까지 허용을 해주는데 예. 그거를 이제 개수를 놀리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노년층을 겨냥한 그런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생활 밀착형 공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쏠깃하는 그런 공약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료보험의 재정을 생각할 때 예. 마구잡이로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 돈은 누가 내느냐. 예. 결국 의보 재정의 파산을 앞당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아무리 의료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그 상호 부조의 성격이 있지만은 그래도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까운 돈이거든요. 특히 가뜩이나 예를 들어서 그 은퇴한 고령자들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집값 오르고 공시지가 올라가지고 결국 그것이 건강보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죠. 좀 감안을 해야지 무조건 건강보험 확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이 탈모약이요.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지지율 오르고 있다고 앞서 설명해 주신 안철수 후보도 좀 맞불 공약을 내놓으면서 은근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자신의 공약을 내놨잖아요.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여기서 할 말이 많죠. 네. 본인이 의사 출신이고 그리고 이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물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대응이 늦죠. 네. 하지만 안철수 후보 측은 상당히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대안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카피약 값을 내리겠다. 그리고 우리도 신약 개발 필요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대응을 내놨다라는 것이 신약 연구개발 지원. 어떻게 보면은 끼어 있고 절실하다.
그래서 그 계속 화제를 받을 수 있는 접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 후보 측에 지금의 이렇게 신속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잠시 뒤에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